안녕하세요. 유민경 리포터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좀 잘할 수 있는지, 사실 방송 리포터만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자나 혹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인터뷰가 될 수 있을 텐데요. 음 사실 뭐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뭐 방법과 뭐 말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방법, 스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들은 참 많은데요. 또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데 방송 리포터가 어떻게 하면 이 인터뷰를 잘하고 리포터를 어떻게 하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일부분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리포터에 관한 이런 직업과 이거를 좀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리포터를 한 18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또 이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저한테 연락을 해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지 조언을 얻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.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내가 18년 동안 현장에서 리포터를 해 왔기 때문에 내가 좀 알고 내가 깨달았던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쪼금 요 그 강의 내용들을 좀 리포터가 현장에서 잘할 수 있는 또 이 리포터 직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팁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윤미경 리포터가 리포팅을 위한 인터뷰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인터뷰 다짜고짜 질문을 할 수는 없어요. 예를 들어서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6시 내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에 만약에 리포터로 내가 하게 됐어요. 또 그런 종류의 또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을 내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 10분 동안 똑같은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비슷한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도 없는 거죠. 내용에 따라서 서론, 본론, 결론에 맞는 인터뷰 내용을 질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사실 인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내용을 만드는 구성안이라는 게 있어요, 구성안. 그래서 보통은 거기에 서론, 본론, 결론에 이제 스토리가 짜 있고 거기에 맞는 이렇게 질문들이 사실 이제 쪼금씩은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만 의지를 해서는 정말 다양하고 풍부한 인터뷰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. 그거는 어찌 됐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좀 정보성이 있는 질문을 좀 넣어 놓은 거고 현장에 가면 그 구성한 대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맞게 또 나와 인터뷰하는 그 상대에 맞게 인터뷰 내용과 또 인터뷰를 하는 스타일과 인터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'어떤 인터뷰를 해야 되지?'라고 생각을 하실 때에는 그 내용의 서론과 본론과 그 결론에 해당되는 질문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인터뷰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방송 리포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려고 사실 책을 쓰고 있는데요.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자 처음 도입 부분부터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그 아이템을 취재하러 갔어요. 다짜고짜 질문 그 핵심적인 질문을 다짜고짜 하는 게 아니에요. 자 아이스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요. 리포터는 처음에 그 중요한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 그 아이스 브레이커의 역할을 처음에 해 줘야 되는 거죠. 그 분위기를 좀 이끌고 그 분위기에 맞는 요즘에 인제 사실 이제 4 월이니까 음 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풀어낸다든지 마을 이야기를 좀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실 그다음에 본론적인 질문이 들어가는 게 또 중요합니다. 그리고 저는 여기 그 내용을 이제 만약에 더덕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촬영을 갔어요. 그렇다면
여러분들이라면 더덕 농사를 짓는 이 농부 아저씨하고 하루 종일 같이 촬영을 하는데 더덕 하나를 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? 이거에 대해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촬영을 시작을 하기 전에 혹은 더덕이라는 촬영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더덕과 관련된 그 질문, 내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청자의 입장에서 리포터가 더덕 농사를 짓는 곳에 갔어. 그러면 내가 시청자라면 '뭘 궁금해할까?'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질문 리스트를 만드는데 쪼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. 더덕 농사를 짓는 방법,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, 씨를 뿌리는 건지 아니면 씨 뿌린 그 모종을 가져다가 심는 것인지, 심어서 몇 년을 키우는 것인지,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, 병충해에 약한지 강한지, 네.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. 자, 더덕 농사를 짓는 방법, 그리고 더덕의 생김새를 또 질문할 수가 있겠죠. 1년 자란 더덕의 모양, 2년 3 년이 자란 더덕의 모양, 또 1 년이 되고 2년, 3 년, 4 년, 5 년이 된 이 더덕은 뭘 보고 얘가 1 년생인지 2 년생인지 알 수 있는지. 보통 인삼 농사 짓는 곳들을 보면 인삼에 그 눈이 있다고 해서 눈을 보고 1 년생, 2 년생, 3 년생 이걸 구분하거든요. 그럼 더덕은 과연 이게 1 년생인지 6 년생인지 얘를 어떻게 보는 걸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, 그리고 또 더덕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향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러면 이 더덕의 향은 어떤지, 인삼이나 다른 그 뿌리 채소하고 그 향이 어떤지, 또 내가 향을 맡아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,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또 더덕이 가지고 있는 약성, 더덕은 우리가 이렇게 좀 약으로 많이 먹잖아요. 이 더덕을 먹었을 때 어떤 좋은 약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시청자들이라면 굉장히 궁금해하겠죠. 그리고 더덕 음식, 더덕으로 할 수 있는 요리 방법, 또 1년 중 수확을 할 수 있는 계절은 또 어떤 계절인지, 작은 더덕과 또 큰 더덕의 또 차이점은 뭔지, 그러면 약성에도 차이점이 있는지, 네. 농사를 짓는 우리 농부 아저씨의 뭐 신념,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지, 또 농사를 지을 때 어떤 게 가장 보람이 있는지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정말 다양한 질문 리스트가 딱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린 것만 아마 쭉 한번 정해 봤다면 여기 이제 뭐 한 10 개가 넘는 이 질문들이 있잖아요. 그렇다면 음 내가 지금 궁금해하고 내가 질문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질문을 내가 서론에 할 것인지 혹은 본론에 할 것인지 혹은 결론에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질문 리스트에 체크를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. 옆에다가 '아 이거는 좀 도입 부분에 좀 처음 부분에. 아 이거는 중간 정도. 이거는 뭐 요렇게 이 장면이 있을 때 이거는 이때 질문을 해야 되겠다.'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걸 인제 어 그 씬마다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지 정해 보는 거예요.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서론, 본론, 결론에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다 보면 나중엔 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서론에 나와야 되는 이런 질문, 혹은 이제 결론을 내야 될 때 내가 리포터가 해야 되는 이런 질문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구분이 되어져서 자동적으로 느낌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.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 언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 그냥 여러 질문들을 좀 작성해 놓고 이게 어디에 좀 잘 어울리는지, 또 어떤 장면을 찍을 때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것인지,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쪼금 구분을 해서 촬영을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재미있게 또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거, 자 보세요. 자, "더덕이 가지고 있는 약성이 뭔가요?" 라고 직설적으로 좀 질문을 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"더덕을 먹으면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." 이렇게. 음. 그 왜 그러는 건가요?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더덕을 좋아하나요? 뭐 이렇게 약간 좀 돌려서 직설적인 이런 좀 질문보다는 쪼끔 유하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이런 질문들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성에 대해서 질문을 딱 하셨다면 상대가 이 약성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
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. 나는 약성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. 더덕을 먹으면 몸에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요.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자꾸 뭐 농사를 어떻게 지으면 좋은지 1 년생과 뭐 6 년생의 차이에 대해서 약간 정확한 답변을 하지를 않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약성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건 몸에 어떻게 좋은 건가요?" 이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? 그렇다면 다시 돌려서 우리 뭐 농부 아저씨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쉽게. "우리 농부 아저씨는 이런 더덕 농사를 지으시면서 더덕을 매년 많이 드셨을 텐데 드시니까 몸이 어떻게 좋아지셨나요?"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돌려서 이거를 먹었을 때 몸에 얼마나 좋은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을 해서 정확하게 이 더덕을 먹었을 때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그 정확한 답을 얻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답변을 정확하게 잘 얻어내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죠. 그 리포터는 그냥 질문을 딱 던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. 어떤 답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리포터가 하는 거지 그냥 질문을 잘하고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그게 리포터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. 네. 아시겠죠? 그 질문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질문에 상대가 얼마나 답변을 잘 했는지를 정확하게 리포터가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정확한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조금 질문을 돌려서 비슷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역할이 리포터의 역할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주 중요한 거예요.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인터뷰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이 상대방의 시선을 잘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. 자 보세요. 리포터가 없이 1대1 이 리포터와 상대는 1대1 이죠.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를 봐야 될까요? 네. 리포터를 바라봐야 돼요. 시청자가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. 리포터가 시청자를 대신해서 대신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상대가 이야기할 때 리포터를 보고 나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보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선을 이끌어 주는 게 매우 또 중요합니다. 그런데 카메라를 보고 인터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그 뉴스나 음 아니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그 원샷 인터뷰라고 하거든요. 상대와 리포터가 함께 나오는 것은 투샷 네 투샷 인터뷰고요. 상대 혼자서 리포터가 질문을 하지만 그 그림 안에 리포터가 빠져 있고 그냥 질문만 해 줘야 되는 그런 인터뷰 샷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인터뷰에서는 상대가 당연히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요. 그렇지만 그 인제 그 앵글 안에 그 그림 안에 리포터가 직접 들어가서 상대와 함께 질문을 주고받는 네 앵글이라면 상대가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리포터를 보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시선을 이끌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는데요. 저는 키가 작아서 보통은 서서 인터뷰를 할 때에는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. 그래서 사실 상대방의 시선이 쪼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좀 있어요. 이게 쪼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어 가능하다면 제가 약간 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면 높은 곳에 좀 올라가고 뭐 만약에 그 뭐 산이나 밭이나 이런 곳에서 인터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어 상대가 쪼금 밑으로 저는 이게 좀 흙이 쌓여 있는 곳에 좀 올라가서 한다든지 네 이게 좀 경사가 졌다면 경사가 좀 낮은 곳에 상대가 있고 좀 경사가 높은 곳에 제가 있는다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대와 인터뷰를 하는 그 시선이 쪼금 비슷하게 시선을 좀 맞춰 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. 상대가 이렇게 뭘 캐고 있어요. 더덕을 캐고 있어요. 네 이런 분들하고 만약에 인터뷰를 해야 된다면 저도 반드시 앉아서 그분들의 시선에 맞춰서 인터뷰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. 또 때로는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제 몸을 수그려서 혹은 무릎이 좀 땅에 닿더라도 아이가 좀 편안한 자세에서 리포터와 함께 네
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상대가 어떻든 간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. 네.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. 이거를 잘 사실 모르는 리포터들은 그 상대가 좀 앉아 있거나 상대가 좀 낮은 위치에 있어도 서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. 카메라가 왔다 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할 뿐더러 리포터가 그 앵글 안에서 어 편집될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비슷한 시선, 좀 가까운 시선에서 인터뷰를 해 주는 게 네 매우 중요하다는 거 네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음 자꾸 상대가 말을 할 때 그 카메라를 응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인터뷰를 할 때. 자꾸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럴 때에는 그거는 인제 사실 편집할 때나 이야기를 나눌 때 별로 이렇게 꼭 뭐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리포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면 되도록이면 상대가 리포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딱 녹화가 시작이 되기 전에 카메라의 녹화 버튼이 눌러지기 전에 상대와 함께 "네. 아 네. 음. 네. 과장님." 뭐 혹은 뭐 "위원장님." 이런 분들에게 "말씀하실 때는 저를 바라보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저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."라고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좋은 팁이 될 수가 있지요. 네. 아시겠죠? 네. 자 인터뷰하는 거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은데요. 알면 쉽지만 모르고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렵지요. 그리고 이게 쪼금 초보 리포터하고 이 베테랑 리포터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초보 리포터는 인터뷰 여러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딱 지금 이 상황에서 자 보세요. 더덕을 캐고 있는 아주머니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한다고 봐요.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3개 이상 혹은 5개 이상 질문을 혹시 던질 수 있을까요? 네. 이렇게 초보 리포터라면 처음에 어 "지금 뭐 하고 계세요?" 이런 정도의 걸로 시작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아주 상대는 리포터가 원하는 것만큼 프로듀서가 원하는 만큼 아주 다양한 말들을 많이 하지 못해요. 대부분이 다 하지 못해요. 질문을 던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하죠. 만약에 더덕을 캐고 있는 아주머니하고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한다면 자 여기에서 초보와 프로의 차이입니다. 충분한 인터뷰 내용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반드시 한 3 개에서 5개 정도의 질문이 필요해요. 그런데 방송으로 나갈 때에는 사실 많은 내용들이 나가지 않거든요. 그렇지만 리포터가 3 개에서 5개 정도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좋은 답변과 그중에서 굉장히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들을 편집을 해서 방송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죠. 근데 리포터가 질문을 하나를 던지고 그냥 그저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. 그 방송으로 나가는 것도 그럭저럭 하는 거죠. 그런데 3 개에서 5개 정도의 질문을 막 던지면서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좋은 내용들이 방송에 나가면 더 아주 풍성한 내용의 네 방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풍성하고 다양하고 정말 재미있는 어 영상이 만들어지는 건 리포터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 질문을 던져서 그 상대로 하여금 많은 이야깃거리들을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방송의 내용과 방송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여러분 자 도덕을 캐고 있는 아주머니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생각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. 사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리허설, 생각의 리허설을 통해서 '아 내가 만약에 그런 아이템을 나갔을 때 상대에게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질문을 던질까?' 캐고 있어요. 지금 뭐 하고 계세요?" "아 뭐 더덕 캐고 있지." "아 그러시구나.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더덕을 뭐 캐 보신 거 이 호미질이 굉장히 뭐 프로다우신데 얼마나 이렇게 해 보신 거예요?" 네. 이렇게 막 해 보셔도 처음엔 많이 어려우셨죠. "저도 한번 좀 가르쳐 주세요. 어떻게 캐는 거예요?" 뭐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본다든지.
네. 여기 더덕은 그 흙을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상황에서 굉장히 흙이 좋네요. 흙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 수도 있고 "더덕 이렇게 하시면서 용돈벌이도 되시겠어요. 이렇게 더덕 해 가지고 용돈 버시면 어디다 이렇게 쓰세요." 이런 것들. 네. 이 더덕 이렇게 캘 때 야 이게 또 딱 덕을 봤어요. 와 근데 진짜 잘생겼네요. 저는 지금 이제 생각나는 건데 더덕이 참 잘생겼네요. 만약에 인제 좀 나이가 드신 분이라면 아들이 잘생겼어요? 더덕이 잘생겼어요?" 뭐 이런 거 재미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아직 쪼끔 뭐 젊으신 분들 뭐 "남편이 잘생겼어요?" 뭐 "더덕이 잘생겼어요?" 뭐 이런 거를 재미로 물어본다든지. 네. 너무나도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꼭 정보에 관련된 질문들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더덕을 가지고 재미있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질문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 나가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생각을 해낼 수가 없어요. 저도 처음에 정말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질문을 끊임없이 할 줄 아는 것. 이게 진짜 매우 중요하거든요. 리포터로서 정말 끊임없이 뭔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수 있는 그 능력이 리포터의 가장 중요한 능력인데요. 쉽지가 않다고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촬영을 나가기 전 음 그리고 구성안을 딱 받아 봤을 때 '아 이런 장면들이 있구나. 아 내가 가서 오늘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.'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거기 구성안에 '아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볼까? 아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볼까?' 사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될지 충분히 생각을 하고 가시면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정말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저는 현장에 나가서 처음에 그런 게 정말 안 됐고 누가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질문 한 개 두 개를 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걸 막 외우고 있었거든요, 질문을. 네.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그렇지만 이제 자 방송 리포터의 초보자들이시나 혹은 방송 리포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슈퍼 땅콩 윤민경 리포터가 어 현장에 나가서 네. 인터뷰를 좀 잘할 수 있는 기술, 사람들과 어떻게 좀 친해지는 기술 뭐 여러 가지가 정말 너무 많아요. 제가 정말 책을 한 권을 정말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네 정보들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유용하셨다면 구독 버튼 네 눌러 주시고요. 구독 버튼과 함께 네 종 모양까지 딱 눌러 주시면 제가 새롭게 강의 올릴 때마다 강의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. 네. 그렇게 하나씩 네 봐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런데요. 꼭 뭐 방송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모든 우리들의 질문이 사실 인터뷰하고 인터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. 사실 뭐 네 꼭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말을 좀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꾸준히 네 강의 들으시면 여러분들 정말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는 네 중요한 팁들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유민경 리포터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따르는 TV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. 지금은 아직 제 영상에 광고가 붙고 있지는 않지만 광고가 이제 딱 시작이 되면 스킵 누르지 마시고요. 광고 5 초, 10 초만 더 봐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나중에는 어 사실 이 광고 수입이 하나에 한 번에 뭐 1 원, 2 원밖에 안 되지만 그런 작은 돈들이 만약에 이제 만들어지고 쌓이게 된다면 여러분들하고 정말 무료 콘텐츠 저는 이제 토크 콘서트나 이런 네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 스피치나 이런 것들 좀 무료 코칭 같은 거를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좀 사용하고 싶네요. 네. 아 유튜브를 위해서 다른 방송들도 스킵 누르지 마시고요. 이렇게 봐 주시면 더 좋습니다. 네. 유민경 리포터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